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한 절반이 지나갔죠. 그렇죠. 이번 주도 좀 위태위태한 느낌은 들면서도 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죠. 어떤 코스피는 한 플러스 8, 또 코스닥은 조금 많이 올랐죠. 플러스 10. 그리고 개인은 코스피 한 3,200억, 코스닥 한 400억 이제 팔았어요. 외인은 양매수라 하나, 코스피는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한 700억. 기관이 그 코스피 한 3,200억 이래 매수를 했고요. 근데 요즘 장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고 매도가 아닌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공매도를 쳐고 나서 상환한다는 목적으로 매수도 요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수보다는 트릭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장세. 지수는 어느 정도 갇혀 있는 것 같죠? 박스권에서 놀고, 어떤 테마가 빠르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그죠? 오늘 장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실제 보면요. 지수도 큰 폭의 오름은 없었어요. 그죠? 적당한 플러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오른 게 한 500, 한 몇십 개, 하락한 게 한 300 몇십 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른 게 한 800개, 내린 게 한 600, 그진 한 700개 근접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0 종목 정도 차이, 큰 차이는 없어요. 오름 내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늘 보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장이 좋은 것 같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심리적이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막 매도를 하면 그날은 장이 엄청 좋아온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반대로 지수가 아무리 막 100포인트씩 폭등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안 오르면 재미없는 장이죠.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요즘 장이 재밌다 느껴지면, 그죠? 그거는 뭐죠? 결국 내가 지금 시장 흐름하고 방향을 잘 맞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지수가 박스권에 쭉 놀면요, 놀 때 어떤 테마가 빠르게 순환매를 돌거든요. 그 테마를 잘 타면, 순서를 잘 맞추면 의외로 재밌고 수익이 확 올라오는 어떤 그런 장이 될 것이고, 테마를 잘못하면 한 종목, 두 종목 들고 있다가 내 순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별로 재미없는 어떤 그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죠? 전반적으로 어떤 잘 맞춘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을. 근데 이제 막연히, 우리가 그걸 해야 되죠.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공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냐 하면, 우리가, 그죠? 최근에 지금 수익을 막 내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어떤 편성을 해놨는데, 반도체도 어떤 상당 부분 있었죠. 그 부분은 결국 중국, 미국, 일본 반도체 전쟁, 글로벌 전쟁으로 치닫으면서 결국은 아군도 적군도 없다. 최소한의 내 자리 기반은 내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흘러감이. 어떤 지구촌, 글로벌 시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부 이제는 독자 생존, 자리, 어떤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요, 어떤 싫든 좋든 지금 고금리 시대잖아요. 5%대. 금리가 쭉 치솟았어요. 앞으로 정점이다. 그냥 5%가 정점이다 칩시다. 그래도 바로 하락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5%대에서 한동안은 계속 행보를 하겠죠.
그러면 이 행보를 하는 이 시기에 과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 어떤 기업이 견뎌낼 수 있을까? 미국의 은행도 망하는 세상인데 이런 불안감이 이제 상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안 망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거죠. 찾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대기업, 처음에는 어떤 반도체나 어떤 이런 장비 이런 쪽이 로봇 이런 쪽이 삼성이나 LG를 어떤 등에 업고 있는 어떤 이런 종목으로 어떤 시세를 막 뽑았는데 그게 좀 확산되는 분위기죠. 확산되다 보니까 어떤 이 부분을 막연히 테마라 대주주가 어떤 대기업인 테마 어떤 그런 요소도 있지만 또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이 고금리 시대에. 왜? 대기업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으니까 이 정도면 안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으로 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시세 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이죠. 우리도 뭐 오늘 DLF 매도했고 그 TFE 그다음에 오래전에 들고 있었던 인베니아 그리고 어리로 들고 있었던 그 멀티캠퍼스도 오늘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멀티캠퍼스가 급등한 것도 어떤 챗GPT 교육 수혜주 뭐 이런 명목으로 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팔았어요. 팔고 또 다른 거 사면 되지. 떨어지면 또 사면 되지.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쭉 대응을 했는데,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시장의 움직임을, 이 테마가 형성이 쭉 되잖아요. 그러면 그 테마에서 빨리빨리 뭔가를 캐치해야 돼요. 공통분모, 공통점 찾기. 이런 쪽의 흐름을 빨리 캐치해야 그 다음으로 이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죠? 인베니아 팔 때, 뭐, 한 27%, 28%, 막 그 정도에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여기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면 내일 플러스 한 10% 이상 붙어서 출발을 할 건데, 여기에서 상한가 들어가기를 기원하고 버티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켜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장 종료까지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얘가 견디기는 힘들 것 같다. 두 번째로 어떤 거래량도 많고 또 이 인베니아 어떤 자체의 어떤 이슈, 독자적인 호재보다는 좀 테마를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 어제 오늘 한 50% 정도 올랐다. 그래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좀 버겁지 않겠냐. 그래서 뭐 일단은 팔자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항상 주식은 결과론이에요. 팔고 나서 상한가 갔으면 괜히 팔았다겠죠. 그죠? 또 팔고 나서 내리니까 그때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주식은 매번 1위 왔다 갔다 그래 되니까 그런 매번 거기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순간 그런 판단을 했지 한 복기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중에 그죠 말씀드렸죠. 인베니아를 차라리 뭐 여기서 27, 8 여기에서 한 2, 3% 더 먹자고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인베니아를 정리하고 이제 안전하게 새로 시작되는 종목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 뭐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인베니아도 따지고 보면 그 대주주가 그죠? 그러니까 구자준, 그러니까 구시 집안이죠. 그러니까 LG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요즘 삼성전자, LG 아니면 LG 가문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요. 또 LG 가는 특히 패밀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좀 구시 일가 중에 누군가가 대주인 그런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을 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안 오른 거. LG 가문인데 안 오른 주식 찾아서 보쳐 서고 있으면 뭐 빠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부실기업,
뭐 막연히 아니면 엄청나게 상승한 거를 잡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죠? 이 테마를 타고 편성을 해도 최소한 안전한 주식, 뭐 재무구조나 실적이 충분히 받쳐주고 또 타점이 높으면 안 되겠죠. 이미 이만큼 올라 있는데 그런 걸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면 좀 안전해. 그래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뭐 분할 매수까지 감안해서 들어가면 더 안전하겠죠. 또 어떤 장중에, 그죠? 단타라는 개념은 그냥 빠름이죠, 빠름. 장중에. 너무 빨리 돌아가요. 여러 가지 종목이나 상승 종목을 뚜루룩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빨리 대응을 하고 이거를 팔고 나면 그 다음 거를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해서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해가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설명, 이거는 어떻고 그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막 이 종목 매수하세요. 이 종목 매도합시다. 그런 쪽으로 결정하기 바쁘지 공부할 시간은 없다는 거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설명을 드릴 여유가 없어요. 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를 하고 뭐 일창으로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 이래도 뭐 그때는 질문을 제가 받지만 답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궁금하면 이렇게 일창으로 뭐 올려놓든 아니면 종토방에 올려놓으시면요. 나중에 제가 보고 여유 있을 때 장 다 끝나고 그럴 때나 뭐 어떤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LB루셈 이 회사도 보면 한 달이 건너 90일가라 보시면 돼요. LB루셈의 대주주가 LB세미콘인데 LB세미콘의 또 어떤 대주주가 구본천이라는 분인데 똑같이 이제 90일가죠. 90일가고 LB루셈 같은 경우는 LB세미콘 외에 다른 한쪽 해가지고 지분이 거진 한 75%? 이 정도 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LB루셈도 한번 움직일 때는 굉장히 탄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볼만하고, 이 회사 굳이 90일가 테마가 아니라 해도 이 회사는 나름대로 좀 매력이 있어요. 괜찮은 회사로 저는 보는데, 어떤 회사냐면요. LB루셈 같은 경우는 저 한 2000년 초반 그때까지는 LG 자회사였거든요. LG 자회사였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회사 LB루셈은 그 당시에 일본의 라피스 맞는 것 같네요. 일본의 라피스란 반도체 회사와 합작을 했어요. 합작을 해가지고 어떤 DDI 반도체 이런 쪽을 개발 국산화시켜서 회사가 쭉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쭉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단지 아쉬움이라고 하면 이 품목이 있죠. 분명 어떤 주력 제품이 이제 골드펌프나 아니면 COF를 해가지고 칩온 필름 이 약자거든요. COF. 이런 쪽이 매출액이 한두 품목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도 또 다양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두 품목에 문제가 생기면 매출액이나 이익이 급감을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이 회사는 항상 뭔가 좀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도 생각보다 그래 많이는 안 했어요. 또 짧게 기회 주면 팔고 어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를 유심히 보는 이유는 새로운 품목 중에 이제 드라이브 IC라고 새로운 품목이 추가가 되고 매출도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요즘 그 핫한 그 어떤 전력 반도체도 지금 많이 런칭을 하고 막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나름대로 어떤 품목을 좀 어떤 변신을 하는, 다양화시키는 어떤 그런 변신 과정에 있는 회사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괜찮지 않나. 근데 이 외에도 보면 실적은, 매출액은 항상 한 2천억 이상 되고, 이익은 한 100, 한 2, 30억대, 한 요 정도는 유지를 하거든, 회사거든요. 여기에서 그 새로운 품목이 좀 가세를 해주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보는데, 근데 이제 뭡니까? 오늘 구시일가 그 테마가 빠르게 형성되길래 그 LB루셈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뭐 인베니아 팔고 요거를 편성하면 좋겠다. 이런 결단이었죠. 요즘 장을 보면요. 그거 약간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요즘 전기차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와, 이거는 너무 과열이다, 거품이다. 좀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 대장이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는데 지금 대장은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오늘 한 15% 올랐죠. 와우, 대단해요. 고점에서 그 무거운 게. 이게 뭔 일이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 신기하다. 그래, 또 언뜻 보니까 전환사채까지 나오는 날이에요. 전환사채가 그 63,100원대, 거진 8만 주 조금 못되게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15%가 올랐다. 와,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딱 보니까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주식의 최상위 포식자는 공매도다. 공매도는 당할 자가 없다. 공매도가 출현하면 무조건 피하고 보자.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였거든요. 주식을 한 30몇 년 하면서 공매도에 하도 많이 당해서 공매도를 때려잡자보다는 도망가자. 이런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가 주식 제일 고점에서 공매도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저게 신의 한 수구나. 딱 느꼈던 게, 에코프로 엄청나거든요, 공매도. 공매도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에코프로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 뭐죠?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 친아들이요. 다 상한을 해야 돼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뭐죠? 우리나라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 잘못됐다 하는 게 상한이 없어요. 상한 기간이. 언젠가는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르면 안 갚아주고 좀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언젠가는 갚아줄게.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항상 예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협회를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하는 거. 와, 이거는 하든 안 하든요. 신의 한 수 같아요. 공매도 거짓 만드는. 지금 이 상황이면 공매도 무조건 상한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급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에코프로가 지금 그 무지막지하게 에코 패밀리도 다 그래놨을 거 아닙니까? 공매도들이 미친 듯이 상한 들어오면 주식을 사야죠.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안 빠지는 거죠. 지수는 최소한 버티준다. 이래 보면요. 대장들이 에코프로가 패밀리가 버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는 웬만해서는 안 빠진다. 그래 되면 의외로 지금부터 에코프로의 어떤 공매도와의 어떤 기생관계, 복잡한 이 역학관계 때문에 의외로 엄청나게 강한 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달이 의외로 재밌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에코프로가 공매도하고 공방전을 펼치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버팀목만 해줘도 나머지 종목들이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벚꽃놀이 하듯이 빵빵빵 터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참 어떤 좀 강한 장, 재밌는 장, 잔인한 4월이 아닌 진짜 어떤 화려한 4월이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그죠? 그동안에는 어떤 은행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또 3월 말은 그죠? 결산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국일제지나 뭐 완전 막 그 카프로 같은 거 나락으로 떨어진 주식들 많아요. 3월 말까지 그죠? 그 감사 보고서 승인 못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21개가 뭐 그래서 코스닥 다 합쳐서 21개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날벼락을 맞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떤 종목에 날벼락을 맞을 줄 모르고 하니까 최대한 몸을 사렸어요. 감사 보고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뭐 매수는 극도로 자제를 했죠. 그동안 갖고 있는 것들 기회 되면 계속 매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회원님들이 그죠? 현금은 이따만큼 있고 보유 종목은 이제 홀쭉해졌죠. 몇 종목 없죠. 그러면 그 이제 4월 달부터 위험, 뭐 감사 보고서나 그런 은행 위험 어느 정도 해소되면 보고 들어가도 충분하다. 뭐 이런 계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코프로가 의외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이거 비중을 조금 늘려볼까? 어떤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어떤 전략을 어떤 바꿔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송 끝나고 어떤 종목을 또 편입하고 조금 더 늘려볼까? 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그 괜찮은 종목 선별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4월 달은, 그죠? 테마. 뭐가 될까요? 그죠? 앞전에도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양자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떤 그 테마가 어떤 순서란 게 있거든요. 인공지능, 반도체, 뭐 자율, 뭐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다가 항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새로운 종목을 그냥 막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양자가 어쨌든 뭐 양자 테마로 갈 것 같다.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결국은 그죠? 시장이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뭐 있습니까? 결국은 또 품절주, 가벼운 이런 애들이 보다 탄력 있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LB 인베스트먼트 신규 종목으로 등록이 됐는데 시초가를 플러스 한 17인가 요 정도 붙여가지고 출발을 했죠. 5,100원에 공모 받고 9시까지 시초가 붙여서 또 상한가 마감해서 한 8,000 몇백 원 끝났으니까 오늘 하루에 수익이 그죠? 한 80 몇 프로 정도 돼요. 이런 종목이 시세를 뽑아주면 그 다음에 쫓아오는 종목이 NH23. 그죠? NH23이 똑같은 업종이니까 얘가 어떻게, LB 인베스트먼트가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됐어요. 그런데 오늘 LH23, 그죠? 암만 스펙이지만 형식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LH23이 오늘 주총, 형식적이지만 주총 결산 마감 다 했어요. 그리고 LH23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는 합병 승인해서 거래 재개 아마 이래 될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LB 인베스트먼트 얘가 급등을 할 때 그 후광을
그대로 받을 것 같은데, 얘도 난주 거래 재개 공시 뜨면 자세하게 어떤 대응 방법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LH23은 워낙 합병 비율이 1대 0.8이고 실적이 너무 저평가로 결산을 한 사연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어쨌든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장은 오늘도 급등주가 많이 나오고 또 덕분에 많이 팔기도 팔고 기분 좋은 마무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